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남 언론인 회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터뷰를 이제 성남 지역 단체장 분들 인터뷰를 성남연합회 성남 언론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성남시 장애인 연합회 장애인 체육회 우리 김성아 상임 부회장님을 모시고 성남시 체육 장애인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김성아수 상임 부회장님의 인터뷰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김태환 사무장님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고 또 성남 언론인협회 회원사분들도 참석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제가 질의 내용은 먼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그냥 일단은 자연스럽게 그 내용은 이거 이제 서면으로 다 돼 있죠. 서면으로 드릴 수도 그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진행하는 간단히 그냥 내용은 그냥 이걸 우리도 공유를 좀 못했어요.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 기사를 쓸 때 이거 이제 첨부해서 우리가 기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우리 참석한 기자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 간략하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한 게 한 7가지가 되는데 질문한 걸 다 질문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자분들 이제 한 가지씩 간략하게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뭐 제가 이제 첫 번째 일단 그 질문지에 있는 거 제가 일단 질문해서 일단 답변하는 걸로 하고 먼저 우리 김성아 상임 부회장님의 어떤 모두 말씀부터 먼저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 상임 부회장 김성아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갖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수요일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18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최지에서 종합우승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장애인 요민체전 때 준우승은 2등을 했기 때문에 개최지에서 우승은 당연한 거고 내년에 파주에서 제14회 장애인 체전 때 종합우승을 해야 실질적인 종합우승이다 라는 목표 하에 내년을 대비해서 장애인 체육회를 이끌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장애인 체육회 이제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그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이제 장애인 체육회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이제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도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어떤 그것들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 질문이 참 그 광범위하고 좀 좋은 질문인데 한 3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입니다. 생활체육. 지금은 일전에 대회도 그 선수 생활을 통해서 장애인 대회를 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그 지역 주민의 생활을 하시는 그 장애인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그 생활체육을 통해서
이제 그 체육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지금 제1번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대한 목표인데 현재 지금 7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7개 동에서. 근데 인원은 뭐 대략 한 동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 50개 동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을 또 더 채용도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이것은 곧 신상진 시장님의 그 선거 공약의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도 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그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건강 증진도 하고 그 다음에 힐링도 하고 체력이 증진됨으로써 비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체력이 보강되고 증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 번째는 이 장애인 전문 장애인 체육 선수의 고용입니다. 안정적인 고용. 이것이 그 고용관리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 및 장애인의 고용의 의무 고용도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제가 이틀 전에 장애인에 대한 의무 고용이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한답니다. 기업 공개를 미루다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서 자기 전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저희들이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임부회장을 원래 3월 14일자로 위촉돼서 왔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16개 종목을 다 둘러보니까 체육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성남에. 이거는 전부 다 느끼는 점이지만은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뭐 반다디 체육관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에서도 이 반다디 체육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 반다디 체육관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회가 끝났으니까 6월 초에 추진위원회 TF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을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꼭 성과를 내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제 1번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이번 그 체육계회에서 네.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좀 조기평가의 평가 자체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체육대회. 저희들이 물론 개최지니까 종합 우승을 목표로 선수들도 열심히 했고 각 임원들 그다음에 준비조직위원회에서도 다 한 몸이 돼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지금 종합 우승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나니까 또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은 이 계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종합 우승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하나는 종합 우승을 통해서 각 종목의 애로사, 요구사, 시설 확충이라든지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지금 이 성남시 장애인시협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물론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첫째는 뭐 예산 문제, 두 번째는 전문 인력 문제. 그다음 그 두 가지가 해결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문제 이 세 가지를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예를 들어 종목당 탁구 시설 보면은 장애인이 탁구 운동을 하다 보면은 비장애인은 또 공주로 가면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물망 씌운다든지 그물망 개선. 그러면 그물망에 그쳐서 공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이 공을 수거하는데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에너지적으로 참 아끼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주려면은 그물망 씌우는데 큰 돈이 안 듭니다. 대략 한 500에서 700, 700 드는데 그런 문제 큰 돈도 아니지만은 탁구를 열심히 하는 이 장애인 선수 내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참 귀중한 시설이거든요. 그다음 소중한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각 7개 종목 하나하나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큰 돈도 안 드는데 이것을 못 해주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의 문제 앞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뭐 관계자분들이라든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후원 단체들 이런 데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하나하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제가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네. 그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근데 체육도 체육이지만 체육위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인지 건강이나 어떤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체육으로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우선은 실태 파악입니다. 실태 파악인데 지금 성남시의 장애인의 수가 등록 인원 기준으로 한 3만 6천 명에서 한 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장애 유형 정도가 또 나오고 장애 유형 정도에서 또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또 구분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제도 제가 성남여고의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는 모습을 직접 방문해서 체육 활동하는 거, 장애인 체육하는 것을 직접 견학도 하고 그 방문해서 현황을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가진 보호자. 이제 성인의 경우는 성인도 보호자가 필요하겠죠. 보호자분들에 대한 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내 생활 주변, 집을 중심으로 아니면 자기 주 생활 무대를 주변에 어떤 장애인의 체육시설 및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의외로 모릅니다. 그럼 학교에서 지금 제가 어제 갔는 성남여고의 장애인 학생분이 대략 19분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을 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으니까 또 수업 시간이 또 다 다르고 그래 해서 이제 특화된 장애인 체육 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그 효율적입니다. 왜 장애인끼리 체육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식 이 체육 활동이거든요. 이것은 꼭 그 권장하고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은 항상 따르는 것이 인원과 예산입니다. 참 효율적이고 어제도 제가 참 느낀 점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 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장애인의 이런 종류, 인원수 이런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할 것은 현황 파악, 인원 파악을 나름대로 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좀 구분을 하자. 그러면은 그 협조는 장애인 협회도 뭐 지체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얻어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우선 중심으로 이것을 또 재편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중심은 곧 학교 및 복지관입니다. 요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별해서 계획을 좀 세워보자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가 한 3개월 잡고 있습니다. 3개월. 원래 중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데까지는 이것을 한번 일단 파악을 좀 해보자. 파악을 해야만이 그 다음 대책이 나오고 어떤 계획이 나오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선수들을 뭐 타 시군에 대해서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 저희 감독이나 코치진을 이제 영입을 한다든가 해서 차별화되게 어떤 육성 프로그램을 좀 기획한 게 있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대한 포상 제도가 지금 특별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좋으신 질문. 현재 성남시 장애인체육회는 탁구 직장부가 있습니다. 탁구가 지금 감독한 5분이 지금 그 팀을 결성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성적도 종합우승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지금 세계적인 선수도 있고 해서 이제 패럴림픽에서 입상한 선수도 있고 있는데 지금 예를 하나 굳이 든다면 배드민턴의 박민재 원래 13회 체전 때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배드민턴의 박민재라는 우수한 선수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 상급인데 이 선수를 육성하고자 지금 다행히 비장애인인 그 배드민턴 비장애인의 직장부가 성남시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 친구를 케어하고 집중 훈련도 해보고 해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 선수를 보니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러니까 그 선수를 집중 육성하려고 그러면은 그 선수를 직장에 소속된 선수로 하면서 후원회를 결성해야 되고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겸용해서 하면은 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이 우리가 성남시가 그 e스포츠 이것도 지금 육성해야만이 되는 문제도 있고 왜 장애인들이 의외로 e스포츠가 그것도 상당히 비장애인도 지금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e스포츠가 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장애를 입고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고 있는 분들을 육성하는 e스포츠를 좀 관심 있게 그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금 현재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의 방향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뭐 체육회의 노력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육성 발전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그 청소년들을 현황 파악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선수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 체육 지도자분들이 1차적으로 그런 분들을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선수로서 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기가 갖춰진 선수를 발굴하는 데 1차적인 것이 있고요. 그 발굴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문 체육 지도자분들이 각
공룡별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 선수의 가장 맞는 부분, 운동도 자기 그 취미도 되고 기능에 맞는 운동에 그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를 저희 전문 코치팀이 2차적으로 육성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그리고 아까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정이나 이런 홍보도 있겠지만 이런 언론 쪽에 홍보할 만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예. 궁금합니다. 제가 위축돼서 오니까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의 규정에 각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벌위원회, 경기도위원회, 그다음 생활체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 미디어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의 홍보 미디어 위원회를 지금 신설하고자 정관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규정에 정관 변경이 있어요. 정관 변경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 위반해서 이사를 통해서 정관 변경해서 홍보 미디어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홍보 미디어 전문가를 지금 제가 인수위원회 시절에 알았던 분들을 중심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미디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도 말씀드렸듯이 알려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체육시설이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체육 지도자가 어떤 분이 있으면 그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내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홍보 미디어 위원회를 지금 활동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의외로 장애인분들이 기구 사용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장애를 입어가지고 어떤 운동이 제 몸에 맞는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만들고자 영상 기초 체육 활동 기본 영상 그 다음 예를 들어 하지가 없다. 하지가 없는 분들한테는 어떤 운동이 제일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상지가 없다. 양쪽 상지가 없다. 그럼 그분한테 맞는 운동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너무 전문적인 것은 좀 더 추후에 하고요. 기본적인 스트레칭,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또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우리방송 유광수 국장입니다. 예산이 지금까지는 항상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정가를 좀 할 것인가 예. 콘서시에서나 못한다면은 후원회를 좀 발전시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작년도 예산이 한 22억 정도가 이제 장애인 체육회의 기본 예산이 약 한 2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한 것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일부분에 배당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장애인 수는 늘어납니다. 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장애인의 욕구가 국민 소득에 비례해서 욕구가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이런 점을 의회 및 관계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에 대한 예산 정액의 장애인 시설 및 체육활동에
좀 우선적으로 두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후원을 연계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성남시의 IT 기업 및 이 4차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우수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남시 지역 장애인 체육회에 후원하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이것 또한 제가 홍보 미디어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알리고 그분들한테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우수 선수들 활동한 것도 이렇게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세계적인 선수가 있음을 홍보해서 협조도 있고 도움도 받고 자매결연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 라이온스라든지 한성 라이온스 이런 데서도 적극 돕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한편으로 반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생각은 장애인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장애인 선수가 체육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이제 우리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가 이제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역대 장애인 부회장이고 여러 부회장 이사진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민선 8기 들어서서 이제 뭔가 지방자치도 이제 안정화가 됐고 또 시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도 상당히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다양한 어떤 문화가 같이 이제 혼합돼서 발전하는 와중인데 그게 이제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중상인들과 거의 이제 수준 비슷한 어떤 그런 정도로 가야지는 완벽한 이제 선진국 또 지방자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애인이 각 가정마다 이제 거의 이제 한국에 있을 정도로 이제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도 예산 편성이 됐든 아니면 총체적인 기획이 됐든 이런 게 이제 시든 또 거기에 뒷받침해서 또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그런 이제 안들이 이제 나와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회든 또 시민사회를 설득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예산 확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김성환 상임부회장님이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이 장애체육회의 실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기대감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장애인 체육위원과 또 성남시 장애인들 그리고 성남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종합 우승을 위해서 이제 구슬땀을 흘리신 종목별 가맹단체 회장님 그리고 사무장님 그리고 선수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먼저 또 감사드리고 지금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 및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저도 한 2달 전에 위촉되어 와서 가까이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직원들의 인성, 그 다음 전체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따뜻함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바깥에서 생활할 때보다는 직접 이렇게 부닥쳐 보니까 이 장애인 체육에 관여하는 분들은 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스스로 지쳐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게 돼 있어. 오래 하다 이렇게 계속 누적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 사회봉사도
그렇고 자원봉사도 그렇고 이 체육 관계자는 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생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봉사와 또 개념이 좀 더 다릅니다. 보니까 이 장애인 체육 관계자. 그래서 제가 어제 성남역을 갔다 오면서 생각이 잠깐 잠겼어요. 이 사람들이 체육, 이 생활체육, 그 다음에 그 전문 체육 지도자들을 내가 어떻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 급여입니다, 급여.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 시도도 비교해보고 성남시에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비교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주자들 평균 급여 수준이 230에서 250 정도 됩니다. 230에서 250. 그러면 자체도 지금 평균 그 경력이 그래도 3년에서 한 3년 차 전문 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다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따고 3년에서 한 7년 차 돼서 평균 봉급이 230에서 250이라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느냐, 작지 않느냐라는 것도 느끼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차수가 올라가면은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또 보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뭐 연봉제라든지 호봉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안정성 있게 자기 그 장애인체 지도자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생활의 안정도 하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인 장애인 체육 예산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좀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내가 모색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성남역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장애인 선수단이 뭐가 있나요? 거기? 없습니다. 없고 네. 그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 생활체육팀이 각 그 복지센터 또 7개 지금 나가고 있고 7개 지금 처음에 5개 하다가 2개 늘어서 7개 점차적으로 지금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그 요청하는 학교 그다음에 그 복지관 등 장애인 체육 시설에 저희 전문 생활 체육 지도자분들이 요청하는 학교에 가서 장애인들을 모아주면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우리 생활 체육 지도자분들이 장애인 체육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일반 학교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체육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생활체육팀들 지도자분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는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교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저 장애인 학생들이 이 매트 위에 구르고 공 던지기 하고 기초적인 스트레칭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오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왜냐? 일반 체육센터 하면은 아마 자기들이 활동을 뭐 하니까 뒤에 앉아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아. 왜? 하다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따라가지를 뭐 합니까?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흥미가 안 하고 동기유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뒤처지게 돼 있다고. 그런 학생들만 모아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에는 항상 예산과 인력이 따라야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그 기사화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제 성남 언론협회에서 인터뷰 주관하는 데 대해서 우리 김성아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선임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건승할 수 있기를 우리 성남 언론협회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는